우리 박 대변인 어쨌든 지금 미디어 대변인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? 저도 저지만 좀 달라지신 모습이 이 진행자 자리에 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세상 보이는 다르고 것도. 새롭네요. 네, 맞습니다.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그래요? 우리 류병 차장님의 자리를 위협하시는 게 아닌가. 이거 쇼츠로 좀 만들어 주세요. 네. 어쨌든 우리 박민현 대변인 되게 방송 많이 하고 계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. 네, 숨가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 좀 재밌는 일부터 얘기해 볼까요? 최민희 위원장 가족사가 지금 드러나가지고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결혼을 한다고 해요, 딸이. 네. 근데 국정감사 기간에 그죠? 그러면 우리 피감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일까요? 눈치를 좀 보는 게 일단 회사적으로는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. 왜냐면 사실 근데 저는 아니 결혼식장에서 신용카드 받는 거 원래 있는 일이에요?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저도 못 봤어요. 왜냐면 이게 신용카드가 나는 궁금한 게 긁으면 왜 우리가 신용카드 긁으면은 뭐 무슨 나오잖아요. 상호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도대체 상호가 누구로 나오는 거지? 주식회사 최민희 컴퍼니 뭐 그런 거. 아니 나 이게 국회의원실 근데 가끔 보면은 네. 의원들이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. 경우 있죠. 그러면은 이게 뭐 사업자 등록이 돼야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그 출판사에서 좀 직접 결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.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서점이랑 다르게 책을 출판을 하면서 직접 판매도 하긴 하거든요. 거기서 행사를 도와주면서 그런 식으로 영수증 처리를 도와주기는 하는데 결혼식은 사실 저도 생소하기는 하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결혼식을 그리고 만약에 뭐 어느 호텔에서 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텔로 결제를 해서 돈을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국회 사랑제에서 하는데 국회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고. 그러니까요. 그럼 결혼 예식장에서 해준다라고 봐야 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나요? 왜냐면 이거는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둘 다 안 해봐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박상수 변호사한테 합니다. 물어볼 걸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세상이라. 네. 근데 지금 그쵸 피감 기관들 아무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. 최민희 의원은 심지어는 과방 위원장이잖아요. 엄청 무서운 분이잖아요. 감사를 그리고. 주도할 수 있고 존재 자체가 피감 기관들에게는 위력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근데 국정감사는 매년 특정 기간에 하지 않습니까? 네.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인데 굳이 국회에서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이 거죠? 사실 국회가 가장 바쁠 시기인데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. 첫 번째가 이건 업무 태만 이슈가 있는 거죠. 과방 위원장이 이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주도해야 될 시국에 결혼식을 연다라고 하는 거. 이제 두 번째는 과연 이 신용카드 전표는 둘째치고서라도 이 위력 행사가 가능한 이 기관의 장이 과방 위원장이 피감 기관들을 상대로 이렇게 또 암암리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조하는 것이 옳은가? 하긴 뭐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. 대통령 되자마자 아들 결혼했는데 그때도 계좌번호가 한번 살짝 유출이 돼갖고 대선 기간이었어요. 대선 기간에 화환은 거부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돈은 보내라는 건지 또 계좌는 적어놨더라고요. 이걸 저희끼리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게 뭐 축의금이라고 명목은 하겠지만 거기 또 이제 달수가 있잖아요. 누가 그렇죠. 보냈다는 식으로.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 알선수재라고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. 당연히 그 선이 참 넘나들 수밖에 없는 거죠. 돈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어떤 특정 인사의 자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, 그러니까 이런 좀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이제 싶긴 해요. 현금을 뭐랄까요, 좀 지금으로서는 약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경조사, 출판기념회고, 그래서 왜 김민석 국무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출판기념회로 그리고 뭐 상도 당했었고 이런 얘기들을 국회의원들도 많이 하잖아요. 누가 압수수색했는데 막 그 금고 여니까 현금 따발이 있어. 그럼 다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났냐? 출판기념회랑 경조사로 받은 거다. 또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 차라리 거잖아요. 신용카드로 하는 게 투명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도 있겠어요. 그리고 이게 입금 형태가 아니라 그냥 사실 우리가 보통 봉투에서 현금을 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참 찾기가 어려운데 최민희 위원장 저는 이거는 정말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도 국정감사 할 때 그 뉴진스 막 촬영하려고 나가가지고 맞아요. 그 스마트폰 들고
들고 그런 사진들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인데 이거 민주당이 사실 방통위원으로 앉히려고 했었잖아요. 과방위원장인데 환노위 증인으로 나온 그 뉴진스 사진 그렇죠. 찍겠다고 나가가지고 맞습니다. 그때 또 엄청난 총극이 벌어졌었습니다. 맞아요. 그 영상으로 국회, 남아갖고 막 이렇게 우리 국회의 이 채통이 하여튼 참 독특한 상황입니다.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양성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경조사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거고 우리의 어떤 좋은 풍습이기도 문화니까요. 한데 그렇죠.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오늘 그리고 또 다른 분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김현지 씨. 네. 비서관. 이제 너무 유명해지셨어요. 이번 뭐 옛날 성남 라인부터 해갖고는 네. 쭉 같이 올라오신 분인데 뭐 만사 현통 이런 그렇죠. 표현도 있고 뭐 정진상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잖아요. 정진상도 그렇고 쭉 같이 오면서 실제 얼굴도 거의 알려지질 않았어요. 맞아요. 이분이 이제 국회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분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? 비서실장이 대답하면 된다잖아요. 비서실장이 바지 사장이라더니만 그 말이 맞나 싶은 거죠. 근데 제가 진짜 좀 의문이었던 게 총무비서관이거든요. 총무비서관. 총무비서관들은 누가 눈치를 보냐면 행정관들이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내부 살림을 담당을 하거든요. 대통령실 내부 인사, 내부 행정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뭐 행정관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까? 전 여기 좀 핵심이 있다라고 보거든요. 오, 지금 우리 저 스태프분들이 우리 박 대변인 페이스북 글 올려주셨어요. 아, 또 이렇게 직접. 항상 우리 현안에 대해서 올려주고 계시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. 네. 얘기해 주시죠. 맞아요. 제가 이게 대통령실에서 또 인사제도 비서관실, 총무비서관실 다 상대를 해봤잖아요. 네. 제가 사실 그 여가부 장관 공석 당시 차관대행으로 체제를 만들었을 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. 제가 그때 인사비서관실과 여러 가지 조율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그 대통령 제가 떨어진 직후에 언론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. 그런데 당시 인사제도 비서관실은 이 행정부 강료, 공공기관장들 인사검증을 담당을 하거든요. 근데 결재를 받으면서 발표 일자를 하루 미루는 식으로 재가를 받은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언론이랑 이미 약속이 돼 있는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 결과적으로 릴리즈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인사제도 비서관실 굉장히 그 자기네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있다. 저희한테 저희가 비서실장 그 결재를 받고 일을 한 건데도 인사비서관 이원모 비서관이었죠?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뀌었을 직후였어요. 그때 총선 출마를 한 직후였었기 때문에. 근데 그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냐.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권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기관에 대한 비서관실에 대한 권위가 큰데 지금 총무비서관이거든요. 김현지는. 맞아요. 총무비서관은 행정 강요와 기관장에 대한 관할이 없습니다. 내부 살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전 신기했던 것이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맞아요. 낙마할 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달을 했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 네.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형태의 멘트가 나오긴 그렇죠. 했어요. 근데 그 기사를 내리라고까지 하진 않았어요. 보존되어 있습니다. 네, 전체적인 네. 상황을 보았을 때는 강선우를 마지막에 낙마시킨 것은 김현지가 맞다. 뭐 민주당 그러니까요. 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네. 것 같은데 그때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죠. 그렇죠. 와, 이분이 진짜 실세구나. 그러니까 인사제도 비서관실도 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서관실인데 거기보다 한참 넘나드는 지금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관할이랑 전혀 무관하게 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마저 패싱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총무비서관이 그럴수록 더 나와야죠. 총무비서관은 지난 30년 동안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. 당연한 것이 지금 뭐 특활비를 비롯해서 그 내부 회계 처리부터 인사까지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게 총무비서관인데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그럼 뭘 가지고 국감을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네. 비서실장이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참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김현지를 왜 이렇게 감싸는지 오히려 왜냐하면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죠.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? 뭐 지금 여당도 국회에서의 관행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상황에서도 그게 딱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